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가격 폭락을 경험하고 있는 사운드머니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자산 가격도 많이 올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걱정이 많죠. 요즘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더니 버릇거지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되게 슬퍼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쇼핑하러 온다. 현금으로 바로 사는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을.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현재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산의 보호를 위해서 부자들은 부동산을 많이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쇼핑을 절대 이제 하면 안 된다, 이제 부동산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쇼핑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부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돈이 많이 풀려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뿌리는데 그렇게 되면 돈의 가치가 계속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현재 1년에 인플레이션이 20%가 넘잖아요, 거의. 현재 공식적인 인플레이션도 10%에 가깝고 이제 근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사야죠. 희소한 것들을 사야죠. 그래서 부동산이 가치 저장의 수단이 돼가고 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계속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쭉 우상향.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좀 살짝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그냥 뭐 꾸준한 우상향,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통화력을 보면 이것도 지금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통화력이 계속 쭉 올라가고 2020년 팬데믹이 왔을 때 엄청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뭐 우리나라에서만 뭐 부동산 투기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우리나라의 통화량을 봐도 우리나라의 통화량도 지금 꾸준한 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도 1년에 몇백 조씩 지금 막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찍힌 돈은 어디론가는 흘러 들어가겠죠. 이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한 통화량의 증가율을 보면 M2 통화량이 매년 오르고 있죠. 매년마다 2017년에는 5.5%, 6.3%, 7.0, 그리고 2020년 팬데믹이 시작했을 때 그때는 뭐 이제 9.3.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도 계속 이제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 지금 돈을 찍어내고 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계속 돈을 찍어내야 되고 인플레이션 같은 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그 글인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위쪽 동네에 있는 나라가 서울에 폭탄을 몇 방 떨어뜨려주면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서 젊은 사람들도 집을 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정말 좀 신박한 아이디어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절대로. 하지만 이제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집값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계속 오르고 계속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아무리 집의 공급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통화량도 계속 늘고 있고 이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공급량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원화에 대한 좀 위험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위쪽 동네에 있는 나라가 뭐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려와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 원화나 뭐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치는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나라 원화나 부동산에 몰빵하는 거는 좀 위험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죠. 그래서 지금 많은 젊은 군인들이 지금 철책선에 가서 열심히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2번씩 이런 콘크리트 계단에서 순찰을 돌면 이제 전역하면 무릎이 아작이 나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장병들이 수고를 하고 있고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순찰을 하는 국경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인 장병들 굉장히 고생이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휴전 국가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와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장부를 가진 화폐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면 장부가 여러 나라 국가에 이제 퍼져 있는데 15,310개 노드가 장부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그런데 이 장부들은 이 사이트에서 잡을 수 있는 것만 이제 추려 놓은 거고요. 많은 장부들이 토어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보여주는
이 장부의 위치들이 토어 네트워크일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노드들, 숨어있는 장부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있는 장부의 개수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것보다. 게다가 이 화폐는 개인이 장부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래된 컴퓨터에 그 장부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이런 조그만 레즈베리 파이 같은 컴퓨터 하나 사서 여기에 이제 장부를 돌리고 작은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도 가능하고요. 굉장한 기술의 발전이죠. 그리고 더욱더 대단한 것은 이 화폐를 쓰는데 인터넷도 필요 없다. 그냥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안테나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화폐는 이제 바로 비트코인이죠. 엄청난 화폐. 많은 사람들이 현재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의 가격이 올라서 좀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스탠다드화해서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디플레이션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거는 미국 부동산 가격을 비트코인과 비교한 건데요. 미국 부동산 가격도 계속 10년 동안 올라갔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에 비교하면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밑으로.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부동산의 가치가 거의 1000분의 1이 넘게 떨어졌어요. 1000분의 1. 10년 동안 거의 부동산이 무료가 됐다. 비트코인 스탠다드 하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은 어떤 화폐를 내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화폐가 있죠. 뭐 달러도 있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원화가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통화인 비트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어떤 화폐를 사용할 것인가 굉장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2100만 개 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코드에 박제된 2100만 개 한정 수량은 아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진실이 있다면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비트코인 2100만 개의 수량은 변하지 않는다. 아마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두 가지의 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달러나 원화 같은 명목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무한대로 프린트가 되죠. 수량이 무한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화폐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한대와 그리고 2100만 개 한정 수량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는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현재 우리가 2022년이잖아요. 그래서 한 2% 정도 되고 2025년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1% 미만으로 확 떨어집니다. 이렇게 반감기가 오면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는 개수가 적어지고 점점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율이 0%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유통되는 비트코인 개수가 줄어들고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도 있다. 이때 또 부동산이 엄청난 폭락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또 들기도 하죠. 2025년도에 부동산이 또 엄청난 폭락을 할 수가 있다. 좀 무섭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리고 왜 비트코인인가를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 뭐 제일 안전한 통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비트코인 마이닝을 통해서 비트코인 시스템을 보호하는 그런 해시레이트인데 이 해시레이트가 가면 갈수록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시레이트가 높아질수록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비트코인이 인류 역사상 만들어진 가장 안전한 그런 통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원화는 없어져도 비트코인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아마 비트코인은 에너지 가격이 책정되는 그런 통화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스위프트 시스템 제재 때문에 이제 루블화를 받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금으로 오일과 가스를 거래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비트코인은 기축통화로서 에너지를 거래하는데 사용되는 화폐가 된다. 이거는 뭐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 마이닝, 비트코인 채굴은 이제 국가적인 산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누가 먼저 비트코인을 빨리 채굴하느냐에 따라서 국력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현재 엘살바도르도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죠. 나라에 있는 화산을 사용해서 화산열을 통해서 채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이건 뭐 그냥 국가적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이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경쟁에 뛰어들면서 해시레이트가 또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제프 부스님의 책을 소개하면서 영상을 마치고 싶은데요. 기술의 혁신 때문에 이제 모든 서비스와 제품들이 이제 거의 이제 무료에 가까워지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할 건데, 컴퓨터 같은 예를 들어도 점점 이제 컴퓨터 부품의 가격이나 그런 게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지금 기술은 디플레이션을 가져오는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인플레이션 화폐 시스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이제 내용의 책이에요. 제프 부스님의 책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제프 부스님은 이 테크놀로지가 디플레이션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플레이션이 허용되는 그런 화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프 부스님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찾아봤는데, 제프 부스님이 찾아보고 계속 찾아봐도 비트코인 밖에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 한정적인 수량이 이제 코드에 박제가 돼서 바꿀 수 없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인간이 통화량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중립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드시 비트코인이다.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트코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 문제는 어떤 화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